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여름의 시궁창 같은 남자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? 스스로 콩깍지를 벗어 던지고 그지 같은 시궁창에서 탈출을 한 아주 멋진 쓰니 한 분 모셔왔습니다. 제목: 거지 같은 놈 만나서 깜빡 속아 결혼할 뻔했다가 그 거지 같음에 내 스스로 콩깍지 벗어 던지고 시궁창 탈출한 썰 푼다. 원지 결국엔 파혼입니다. 응원해주세요. 긴 고민 끝에 파혼하려고 합니다. 아니 정확히는 이미 파혼을 했다고 봐야겠죠. 상견례 후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전날 그렇게나 원망스럽던 코로나한테 이젠 되려 감사를 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참 웃프네요. 여하튼 제가 파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제 전 남친은 회사가 끝난 후 집에 오면 자취해요. 아무것도 안 합니다.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. 일이 힘들어 집안일을 할 체력이 1도 없다고 하네요. 그렇게 몸만 대충 씻고 밥은 배달 음식,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빨래가 항상 쌓여 있으며 청소는 도대체 얼마나 안 한 건지 먼지가 굴러다녀요.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굴러다녀. 그리고 그동안 몇 번 놀러 갈 때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대신 해주고 그랬었는데요. 이게요, 암만 해줘도 결국 한계가 없더라고요. 끝이 없어. 그래도 처음엔 제가 놀러 간다고 말하면 청소라도 대충 하고 그러더니 이젠 그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. 아니 그냥 제가 해주길 바라고 일부러 안 해요. 왔냐? 좀 치워봐. 특히 먹다 남은 배달음식 쓰레기도 제때 안 버려서 그게 썩거나 곰팡이 피고 정말이지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. 결혼을 하면 당연히 맞벌이로 살아갈 텐데 집안일 분배는커녕 애가 태어나도 마찬가지 저 혼자만 고생할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. 거기다 제가 대신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 느낌. 네, 맞아요. 이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콩깍지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죠. 두 번째, 아이를 가지고 싶고 여자가 키우길 원하면서 여자도 계속 돈 벌어야지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. 물론 저도 동의해요. 돈? 당연히 벌어야죠. 당연히.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적게 버니까 집안일도 대신 혼자 다 해주면서 돈도 벌어야 하며 당연히 애도 낳고 그 아이를 혼자 키워주길 바라는 거. 대화를 하면 항상 그래요. 그게 느껴져 보여. 애가 어릴 때는 여자가 보고 어느 정도 크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논리인데 비록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겁이 나는 거예요.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해? 이런 거. 맞잖아. 임신 때문에 몸 박살나고 아이 키우면서 고생하다 이제 좀 살만해지면 다시 나가서 돈벌이를 해라 이건데 그렇게 경단되고 경력 단절 애까지 있는 유부녀가 다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게 쉬울까라는 걱정 말이죠. 게다가 하게 되는 일에도 분명 한계가 있을 거고 애를 같이 키워야 하니까 일하면서. 그런데요, 제가 여기서 제일 실망을 했던 건 이런 걱정을 오직 저 혼자만 한다는 겁니다. 그게 뭐? 아니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. 콩깍지가 또 한 번 조각나는 순간입니다. 세 번째, 이 사람은 늘 그랬어요. 제가 자기 어머니께 친딸 같은 살가운 며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. 아니 그런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만약 제가 정말로 저희 엄마한테 하듯 했다가 난리 날 게 뻔한데 뭐? 그걸 하라고? 참고로 저희 엄마는요 늘 주기만 하는 분이고 반대로 자식인 저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인데 아니 주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? 뭐 줄 건데 뭐. 여하튼 그런 거 다 떠나서 며느리 돌이라는 게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. 이제 곧 며느리 된다고 이것저것 바라시는데 저는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 아들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 바랄까.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물론 상견례 이후부터 그런 겁니다.
게다가 그 사람도 똑같았어요. 효도를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본인이 하면 되는 건데 자꾸만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이라는 전제를 항상 붙여서 효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. 여기서 더 웃기는 게 거기에서 저희 부모님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또 콩깍지 박살이죠. 네 번째, 이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. 저보다 6살 많죠. 그래서 그런가 맨날 힘들다며 축 늘어져 있고 데이트도 늘 마찬가지 가까운 근교 드라이브조차 가기 싫어했으며 늘 항상 언제나 본인 집에서 하자 그러고 뭘 해? 보다 못한 제가 청소는 물론 요리까지 해주는데도 피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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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입에 달고 살아요. 솔직히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신체 나이가 차이 나는 거 이건 도무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체력이 강한 편이 아닌데 해서 이대로 결혼했다간 이건 뭐 둘 다 개고생할 것 뻔하다 이거죠. 다섯 번째, 결혼을 하면 이 사람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건데 그러면 제 직장이 너무 멀어져요. 1시간 반 넘어가. 결국 그러면 뭐야? 이직을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직장 구하는 거, 또 새 직장에 적응하는 거 등등등 정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잖아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이 회사에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직급에 이 월급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런 만큼 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봉도 추락을 하겠죠.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 지 말처럼 여자니까 좀 적게 벌어도 돼 가 아니에요. 사실 이건 저도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비로소 느낀 건데요.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오니까 네가 양보해.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그렇다는 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. 돈을 좀 적게 번다는 이유로 저 혼자만 양보를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겠죠. 나는 양보가 싫어. 여섯 번째, 파혼의 결정타. 바로 이게 파혼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겁니다.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저는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인가 봐요. 그냥 조용히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,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런 만큼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그냥 암울해요. 어두워. 미래가 안 보여. 그지 같아.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은 지금보다 두세 배 많아지고 거기다 애 낳고 몸 다 박살나고 힘든 육아에 경력 단절까지 저는 싫습니다. 또 애 키우며 직장 다니는 거 이건 더더욱 자신이 없고요. 글 쓰면서 생각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 엄청 많습니다. 그저 위에 나열한 것들보다 좀 사소하다 뿐이죠. 정말 그래요. 결혼은 현실인가 봅니다. 연애 때는 서로 예쁘게 차려입고 또 예쁜 곳에 놀러가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행복한 미래도 그리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네요. 근데요, 이게 또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미뤄지면서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. 그 전까지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늘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막상 결혼이라는 걸 하려고 보니까 이건 뭐 아무리 봐도 도저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그려지지가 않는다 이겁니다. 네, 맞아요.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진 거죠.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벌어둔 돈이 많거나 능력이 좋거나 혹은 부모의 지원이 많아 주 양육자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지지 않거나 공무원처럼 또 주 양육자가 되기 쉬운 직업이 아닌 이상 결혼 후에 애 낳고 사는 거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저 하나 건사하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. 물론 이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. 이 땅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. 끝으로 아직 미혼이신 분들 연애랑 결혼은 분명 다른 거니까 결혼할 때 신중하세요. 특히 체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집안일도 육아도 여행도 그리고 사랑도 꽁냥꽁냥도 다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죠.
댓글 1번. 저기요, 쓰니 파혼할 때 혹시 이유를 말해줬나요? 그거 절대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 여자 만나서 숨길 거라고. 그래도 쓰니가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 그건 정말 천운이에요. 조상님이 도왔네. 근데요, 괜찮은 사람도 분명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대댓글. 말해줘도 괜찮아요. 왜? 저렇게 게으른 놈들은 코스프레를 해도 결코 오래 못 가니까. 여하튼 쓰니 사람이 떡 부러져서 정말 다행이야. 부모님이 참 잘 키웠다. 2번. 자기 인생을 스스로 구하다니 참 대견합니다. 빈말 아니고 정말 잘 하신 거예요. 3번. 네, 응원해요. 아주 현명합니다. 뻔히 아는 길인데 내비가 헛소리하면 얼른 차 돌려야지. 에이, 설마 내비인데 뭐 맞겠지 하고 방심하고 그냥 그대로 룰루랄라 돌진했다간 어디 어느 고랑에 처박힐지 아무도 모릅니다. 게다가 그 차 다시 꺼내려면 완전 개고생이야. 야, 비유 정말 멋지네요. 대댓글. 야, 댓글에 박수 나오는 거 살면서 처음이네요. 헛소리하는 내비 믿고 가다가 처박힌다니. 야, 어쩜 이렇게 비유가 고급져요? 님 혹시 천재신가? 4번. 보니까 항목이 되게 많은데 결국 뭐야, 다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. 게을러서 집안일을 안 하고, 게을러서 자기 관리 안 하고,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, 또 게을러서 자기 부모님도 남이 대신 챙겨주기를 원하는 거죠. 특히 게을러서 소통도 안 하는데 회피는 또 잘해. 그지 같아.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한다 이겁니다. 눈에 보이는 게 아직 몇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게으른 성격에서 나오는 거라면 무조건 버려야 해요.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듯 게으름은 시궁창의 근원이죠. 야. 5번. 이 글은 뭐랄까, 남녀를 떠나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 정리를 한 것 같네요. 사실 저는요, 전날 그지 같은 놈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한 사람인데, 쓰니의 이 현명함 너무나 부럽고 또 대단합니다. 저도 살면서 느낀 거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서로 어느 정도 희생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만큼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행하죠. 아니 개시궁창의 시작이야. 그래서 저는 재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지금이 쓰니와 같은 이유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. 참고로 저희 남동생도 쓰니 같은 이유로 독신주의인데요. 정말이지 이젠 결혼도 선택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다만 좀 아쉬운 거, 결혼, 그러니까 재혼하는 건 너무 싫은데 아이는 가지고 싶어. 그런데 저는 사유리 씨처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. 6번. 야,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를 탑승 안 해도 되는 행운을 얻네요. 저 새끼 뭐야 저거? 뭐 월 1,000만 원 정도 벌어오나? 태생이 게으른 새끼야. 그지죠 그지. 그리고 뭐? 딸 같은 며느리? 가서 알이나 까잡숴. 7번.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. 공감 100번 하고 갑니다. 야, 이 원래 콩깍지라고 하는 게 벗어 던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.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. 그런데 역시 시궁창은 강하다. 시궁창은 콩깍지도 박살을 낼 수 있다. 대단해요. 그리고 본문과 관계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요즘 보면은 저보고 왜 자꾸 핫설 이 거지 같은 놈 여자 편 만들고 남자를 시궁창으로 만드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저는 여자 편이 아닙니다. 돈 편이죠. 돈 편. 남자든 여자든 거지 같고 시궁창 같은 게 보인다. 그럼 아싸 돈 이러고 주워오는 거지. 뭐 남자를 깔아뭉개고 여자를 띄워가지고 내가 탑승을 해야지. 그런 거 없습니다.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 그래 물론 썰 비율을 보면 거지 같은 여자보다는 시궁창 같은 남자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일부러 골라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런 오해 하시면 안 돼요. 왜 나를 그런 이상한 그런 걸로 보지? 이해가 안 되네. 감사합니다.